여러분 혹시 아침 공복 혈당이 120을 넘나들면서 이제 약을 먹어야 하나 하는 두려움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노년 영양학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중장년 분들의 식생활 개선을 돕는 영양상담사 박민정입니다. 지난 15년간 지역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당뇨 전 단계와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 1,500건 넘게 상담해왔습니다. 제 전공은 식품영양학이고 대학원에서는 노년기 혈당 조절과 영양 중재 효과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후 지역사회 건강증진센터에서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면서 실제 어르신들이 어떤 방법으로 혈당을 잡아가시는지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약 처방 전에 시도할 수 있는 생활습관 변화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방법을 모르거나 너무 복잡하게만 느끼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건강식품 회사나 의료기관과도 후원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논문 검토, 그리고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검증된 정보를 전달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뇨약 없이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을 4가지 큰 축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식사 구성, 움직임 패턴, 수면과 스트레스, 그리고 체중 관리입니다. 각 부분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과 함께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도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국내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당뇨 예방생활 지침 개정 자료를 보면 당뇨 전 단계 성인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식사 구성 변화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평균 10에서 20mg 내려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였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혈당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미밥 한 공기를 한꺼번에 먹으면 수도꼭지를 활짝 틀어놓은 것처럼 혈당이 급등합니다. 반면 현미나 잡곡밥에 채소 반찬을 함께 먹으면 수도꼭지를 조금씩만 트는 셈이라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한 상급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한 그룹은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참여자 약 600명을 12주간 관찰한 무작위 비교 시험이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반찬을 먹은 뒤 밥을 먹으면 같은 메뉴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줄어듭니다. 일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2021년에 당뇨 전 단계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채소 선식 그룹이 일반 식사 그룹보다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25mg 낮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점심 먹고 나서 1시간쯤 지나면 이유 없이 졸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탄수화물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첫째,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백미밥 대신 잡곡밥이나 기리밥으로 바꾸고 반찬은 나물 2가지 이상을 곁들이세요. 계란 하나나 두부 반 모 정도 단백질을 꼭 추가하세요. 준비 시간은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날 밤에 잡곡을 미리 씻어두면 더 간단해요. 둘째, 점심과 저녁은 채소 먼저 원칙을 지키세요. 식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샐러드나 나물, 김치 같은 채소 반찬을 2-3젓가락 먹으세요. 그 다음 생선이나 고기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채소 먼저라고 적어두고 식사 전에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간식 시간을 정해두세요. 오후 3시쯤 출출하면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한 팩을 드세요. 절대 과자나 빵으로 허기를 채우지 마세요. 견과류는 미리 소분해서 작은 지퍼백에 넣어두면 편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아몬드나 호두 기준으로 대략 20알 정도입니다. 기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력에 오늘 식사 순서를 지켰으면 동그라미, 못 지켰으면 X 표시를 하세요. 일주일 단위로 점검하면서 동그라미가 5개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점차 6개, 7개로 늘려가시면 돼요. 탄수화물만 끊으면 혈당이 뚝 떨어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단기적으로는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합니다.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사는 근육 손실과 영양 불균형을 부를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 과다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장 기능 저하자가 고단백 식사를 6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신기능 악화 사례가 약 20%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 현미밥이 좋다고 해서 한 끼에 2공기씩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도 과하면 혈당을 올립니다. 적정량은 본인 주먹 크기 1개 정도예요. 만약 이미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사 패턴을 급격히 바꾸기 전에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후 혈당이 180을 넘거나 공복 혈당이 130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자가관리만으론 부족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는 식사 구성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움직임 패턴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헬스장 대신 거실에서 시작하세요. 미국의 한 상급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장기간 관찰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참여자 약 2만 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하루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 주 5회 이상 실천한 그룹은 앉아서 생활하는 그룹에 비해 당뇨 발병률이 40% 가까이 낮았습니다. 여기서 중강도 운동이란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처럼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의 활동을 말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운동 타이밍이었어요. 식후 30분 이내에 10분에서 15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평균 2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2023년에 당뇨 전 단계 성인 15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비교 시험을 했을 때 식후 산책 그룹이 식후 안전 그룹보다 혈당 곡선 아래 면적이 유의미하게 작았습니다. 운동을 나무 뿌리에 비유해 볼게요.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많고 활동적일수록 혈액 속 포도당이 창고로 빨리 들어가서 혈당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고 움직임이 적으면 창고가 작아지고 문도 잘 안 열리는 셈이죠. 실제로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유산소 운동만 한 그룹보다 장기 혈당 지표인 당화혈색소가 평균 0.5% 더 낮아졌다는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혹시 저녁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TV만 보다가 잠들어 버리는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후 거실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 끝나고 설거지를 마치면 바로 거실을 왔다 갔다 걸으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타이머를 맞춰두고 음악을 틀어놓으면 지루하지 않아요. 창밖 풍경을 보거나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걸으셔도 좋습니다. 둘째, 계단 오르기를 일과에 끼워 넣으세요. 아파트에 사신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3층까지만 올라가 보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를 타셔도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짧은 시간에 근력과 심폐 기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셋째, 스쿼트와 벽 푸시업을 추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후 스쿼트 10개, 벽 푸시업 10개만 해보세요. 스쿼트는 의자 뒤에 손을 가볍게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벽 푸시업은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을 밀듯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겁니다. 무릎이나 손목에 무리가 없어서 안전합니다. 기록 방법은 달력에 오늘 움직임을 체크하는 겁니다. 식후 산책했으면 동그라미, 계단 올랐으면 세모, 근력 운동했으면 별표를 그려보세요. 일주일에 동그라미가 5개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한 달 뒤엔 6개, 2달 뒤엔 7개로 목표를 올려보세요. 운동은 무조건 땀 흘려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 버리세요. 중장년 분들에게는 오히려 무리한 고강도 운동이 부상 위험을 높입니다. 국내 한 대학 스포츠의학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 시작 후 근골격계 손상이 평균 30%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 공복 혈당이 250을 넘거나 케톤 수치가 높을 땐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하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르거나 케톤 산증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심장 질환이나 관절염이 있으시다면 운동 강도와 종류를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걷기는 분명 좋지만 체중 감량 효과는 식이 조절과 함께할 때 극대화됩니다. 걷기만으로는 소모 칼로리가 생각보다 적어서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체중 변화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움직임 패턴을 어떻게 일상에 녹일지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혈당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미국의 한 수면연구센터가 2021년에 발표한 메타 분석 자료를 보면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성인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성인보다 당뇨 발병 위험이 약 30% 높았습니다. 이 분석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15개 연구, 총 참여자 약 50만 명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간에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 상황이니까 에너지를 비축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문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실제 위험이 아니라 심리적 긴장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은 올라가는데 쓸 곳이 없어서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국내 한 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2022년에 만성 스트레스 상태의 중년 성인 300명을 조사했을 때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5mg 높았습니다. 수면을 교통신호에 비유해 볼게요. 잠을 잘 자면 몸속 대사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서 포도당이 원활하게 세포로 들어갑니다. 잠을 못 자면 빨간불이 켜지면서 포도당이 혈관에 정체되는 거죠. 실제로 단 하루 수면 부족만으로도 다음날 인슐린 감수성이 20% 이상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혹시 밤에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새벽 1~2시가 넘어서야 눈을 감으시는 건 아닌가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작은 습관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면 시간을 고정하세요.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식으로 패턴을 만드세요. 주말에도 같은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지만 2주가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알람을 2개 설정하세요. 하나는 잠들 30분 전, 다른 하나는 기상시간입니다. 둘째, 잠들기 1시간 전엔 화면을 끄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TV 모두 포함입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낮 시간에 햇볕을 쬐세요.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15분 정도 산책하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햇볕은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호흡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심호흡을 5번씩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입으로 6을 세며 내쉬세요. 이걸 5번 반복하는데 2분이면 충분합니다. 심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기록 방법은 수면 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잠든 시간, 깬 시간, 중간에 깬 횟수, 아침 기분을 간단히 메모하세요. 일주일 단위로 패턴을 보면 어떤 날 잠을 잘 잤는지, 무엇이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으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수면제는 단기 해결책일 뿐 장기 복용하면 내성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낙상 위험도 증가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수면제 장기 복용자의 낙상 사고율이 비복용자보다 약 50% 높았습니다. 또 스트레스 풀려고 술 마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혈당 관리엔 독입니다. 알코올은 간의 포도당 생성을 방해해서 일시적으로 혈당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후 반동으로 혈당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다음날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불면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낮 동안 극심한 졸음이 오거나 잠들 때 호흡이 멈추는 느낌이 든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으니 전문가 진료를 받으세요. 수면 무호흡증은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면과 스트레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체중 관리를 무리 없이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5kg만 줄여도 세상이 달라집니다. 미국의 한 상급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당뇨 전 단계인 과체중 성인 약 5,000명을 10년간 관찰한 결과 체중을 5% 이상 감량한 그룹은 당뇨 발병률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5%란
80kg이신 분이 4kg만 빼도 된다는 뜻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체중 감량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방 조직, 특히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체중이 줄면 이 염증 물질도 줄어들고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2022년에 비만 당뇨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6개월간 평균 6kg을 감량한 그룹은 당화혈색소가 0.8% 감소했고 공복 혈당도 평균 25mg 낮아졌습니다. 체중을 나무에 비유해 볼게요. 과체중은 나무에 불필요한 가지가 너무 많이 뻗은 상태입니다. 뿌리인 근육과 장기가 감당할 수 있는 영양분보다 더 많은 가지를 먹여 살려야 하니 전체 나무가 힘들어지는 거죠. 적정 체중으로 돌아가면 뿌리가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서 나무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혹시 작년 입던 바지가 이제 허리에 끼이는 경험 있으신가요? 옷장 속 옷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 말이에요. 체중 감량은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급하게 빼면 요요가 오고 근육이 빠져서 오히려 대사가 나빠집니다. 첫째, 현재 체중을 정확히 측정하세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아침 기상 직후 화장실 다녀온 뒤에 체중계에 올라가세요. 체중은 하루에도 2kg씩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매일 재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추이를 보는 게 정확합니다. 둘째, 한 달에 2kg 감량을 목표로 하세요. 이건 하루 칼로리를 약 500칼로리 정도 줄이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500칼로리는 밥 한 공기와 과자 한 봉지 정도예요. 극단적인 절식이 아니라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식을 하루 한 번으로 줄이고 저녁 밥을 반 공기로 줄이면 됩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8잔 약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은 신진대사를 돕고 가짜 배고픔을 줄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마시면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줄어듭니다. 물병에 시간대별로 눈금을 그어두면 목표 달성이 쉬워요. 기록 방법은 식사 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뭘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를 사진으로 찍거나 간단히 메모하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전용 앱을 활용하면 편합니다. 일주일 후 돌아보면 어떤 음식에서 과식했는지, 어떤 시간대에 군것질이 잦았는지 보입니다. 한 달에 10kg 빼는 비법이라는 광고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근육을 빼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서 요요 현상을 부릅니다. 국내 한 대학 체육학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한 달에 5kg 이상 급격히 감량한 그룹은 6개월 내 체중 회복률이 80%를 넘었습니다. 또 지방만 쏙 빼는 운동도 없습니다. 부분 감량은 불가능해요. 복부 지방을 빼려면 전체 체중을 줄여야 하고 그러려면 식이 조절과 전신 운동이 병행돼야 합니다. 이미 당뇨약을 복용 중이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체중 감량 계획을 세우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 용량 조절이나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한 달에 5kg 이상 갑자기 빠지거나 식욕이 없는데 체중이 늘어나면 갑상선이나 다른 내분비 문제일 수 있으니 진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체중만 줄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도 조심하세요. 체중 감량은 혈당 관리의 한 축일 뿐 식사 구성 운동, 수면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체중 관리를 무리 없이 실천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이 모든 방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2년 전쯤 복지관에서 만난 김현철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현철님은 당시 68살이셨고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28이 나왔습니다.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께서 3개월 후 재검사해서 수치 안 떨어지면 약 처방하겠다고 하셨대요. 현철님은 퇴직 후 집에서 거의 누워 지내셨고 식사는 백미밥 2공기에 국과 김치 정도로 간단히 하셨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자와 탄산음료를 자주 드셨고요. 밤에는 잠이 안 온다며 새벽 2, 3시까지 TV를 보셨습니다. 체중은 82kg, 키는 170cm였으니 과체중 상태였어요. 첫 상담 때 현철님은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며 많이 좌절해 계셨어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큰 변화는 필요 없어요. 딱 4가지만 바꿔보시겠어요? 라고요. 첫 번째,
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한 공기로 줄이되 반찬을 나물 2가지 추가하기. 현철님은 처음엔 잡곡은 딱딱해서 싫다고 하셨는데 현미와 기리를 섞어서 압력 밥솥에 조금 오래 익히니 부드러워져서 적응하셨습니다. 2주쯤 지나니 잡곡밥이 더 고소하고 배도 덜 고프다고 하시더라고요. 2번째, 식후 15분 아파트 계단 오르기. 현철님 아파트는 5층이었는데 저녁 먹고 3층까지만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서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 뒤엔 5층까지 거뜬히 오르셨어요. 계단을 오르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 게 소소한 낙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3번째, 수면 시간 맞추기. 밤 11시 이전에 침대에 눕고 잠들기 1시간 전엔 TV를 끄기로 했습니다. 대신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으니 더 편하게 잠드셨대요. 2주 정도 지나니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4번째,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기. 과자 대신 아몬드와 호두를 작은 봉지에 담아두고 출출할 때 한 줌씩 드셨어요. 처음엔 싱거워서 아쉬워하셨는데 2주 지나니 과자는 먹고 나면 더 배고픈데 견과류는 배가 든든하다고 느끼셨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06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약 처방 보류하고 6개월 더 지켜보겠다고 하셨대요. 현철님은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현철님의 공복 혈당은 102로 떨어졌고 체중도 75kg까지 줄었습니다. 7kg 감량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현철님의 표정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무기력하고 지쳐 보이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 현철님은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체중을 재고 한 달에 한 번 혈당을 체크하십니다. 가끔 외식하거나 친구분들 만나서 과식하는 날이 있어도 다음 날부터 다시 원래 패턴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아신 거죠. 자, 여기까지 당뇨약 없이 혈당을 관리하는 4가지 큰 축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식사 구성을 바꾸세요. 백미밥을 잡곡밥으로 채소를 먼저 먹고 간식은 견과류로 바꾸는 걸. 이 3가지만 지켜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움직임을 일상에 녹이세요. 헬스장 안 가셔도 됩니다. 식후 10분 거실 산책, 계단 오르기, 간단한 스쿼트와 벽 푸시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셋째,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1시간 전엔 화면을 끄고 하루 3번 심호흡 5번씩만 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넷째, 무리한 체중 감량 말고 한 달에 2kg씩 천천히 빼세요. 5kg만 줄여도 당뇨 발병 위험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급하게 빼면 요요만 옵니다.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혈당 관리에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않고 작은 습관 하나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 철학과 기준은 명확합니다. 검증 가능한 정보만 전달하고 습관 변화의 누적 효과를 믿으며 무리 없이 지속 가능한 방법만 추천합니다. 빠른 효과를 약속하는 건 사기입니다. 진짜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채소 먼저 먹기, 식후 산책, 밤 11시 전 잠자리 들기 이 3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일주일 후 댓글로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